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 명리학 쉬운 6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8년 11월 26일입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 무술년, 갑자월, 무술일이 되고요. 오늘의 일진 무술입니다. 드디어 2019년 새해 1월 1일입니다. 올 한해 뜻하신 바 모든 것들 다 이루시고요. 행복한 2019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자, 명식 들어갈게요. 자, 오늘의 명식을 보면 무토일간이 수왕절인 자월에 태어났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 일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봐야 할 것을 월령을 봐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가장 사주에서 사주팔자 8글자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글자를 논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일간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비교 형량을 해서 사주의 배합을 맞추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또 일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야 뭐 세상도 있는 것이고 우주도 있는 것이고 있는데 존재할 수가 있게 되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게 되면 뭐 세상이 존재한들 아무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또 사주에서 이렇게 놓고 볼 때도 일간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이 일간이 좋아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일간이 싫어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희비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간을 모르면 이 일간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모르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과 원령을 포인트로 해서 사주를 분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 이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데 가장 또 간과하기 쉬운 포인트가 됩니다. 해서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개념. 뭐 시중에서 격과용신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공부를 했던 것이 뭐 이런 기본적인 틀 안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응용하고 통변하고 하는 걸 배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주의 격과 용신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글쎄 무엇을 가지고 제가 사주를 봐야 분석하는 기준이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을 겁니다.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지 공산주의 국가인지 사회주의 국가인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국가인데 대통령제인지 아니면 의원 내각제인지 이런 틀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따지고 보면 사주에서 놓고 보면 격국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에서 놓고 봤을 때 뭐냐면 이 사주 8글자를 가장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글자 한자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쵸? 우리나라 국가로 놓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격국이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우리나라가 사회, 경제, 문화, 국방 뭐 여러 가지 또 종목 분야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발전하고 요것만 좀 좋아지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겠죠. 그죠? 그거 지금 우리나라는 항상 수십 년 전부터 말해왔던 것이 뭐냐면 경제 분야예요. 경제 분야. 이 경제 분야만 우리나라가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평준화 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의 그런 격차 너무 커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계층 간의 갈등도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국가에서도 명리로 이렇게 비교하면 격과용신이 있듯이 사주에서 이 격과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틀대로 좀 공부를 계속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사주를 보는 기본 룰이에요. 격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자, 또 새해 1월 1일부터 사족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에서 일간은 무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태어난 월은 자, 자월에 해당이 됩니다. 자, 무토라고 하는 것 우리가 비유를 하건대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항토라고 합니다. 고항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높은 산 있죠. 높은 산.
뭐 산맥 같은 것도 있죠. 뭐 태백산맥 맥도 있고, 우리나라 뭐 노령산맥, 뭐 차령산맥 이런 산맥도 있고, 국제적으로 히말라야 산맥이 있을 것이고, 이 안에 있는 산 중에 에베레스트 산이 있죠. 이렇게 높은 산을 말하거나 아니면 넓은 평원이죠. 저기 몽골 같은데 울란바토르에서 좀 뭐 조금 이렇게, 울란바토르가 서울 그 도시죠. 저기 수도 몽골, 거기서 이제 한 두세 시간 차로 이동하게 되면은 진짜 지평선이 보이는 그 넓은 평원이 다 허브 같은 걸로 쫙 심어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말을 대여를 해가지고 말을 타고 그 진짜 그 평원을 쫙 누비면은 그게 멋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밤에 되면 공기가 아직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오염이 되지 않아가지고 하늘에서 진짜 별이 막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많은 별들을 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아직 못 가봤습니다. 자, 몽골 그 넓은 평원 같은 거 있죠. 요것이 무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항토, 넓은 평원 이런 것이 무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존재 이유가 뭘까요? 무토의 존재 이유. 무토의 존재 이유, 뭐 노래도 있죠. 존재 이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에요. 수 있는 터전이에요. 그죠? 무토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넓은 땅도 해당이 되고 높은 산맥도 해당이 돼요. 자, 이러한 높은 산, 넓은 들판이 그래서 모든 만물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쉽게 말하면 큰 숲을 이루면 되겠죠. 큰 숲 내지는 넓은 들판에 벼가 쫙 심어져 있거나 곡식이 쫙 심어져 있는 것도 무토로서의 어떤 존재 이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무토라고 하는 것 항상 필요로 하는 건 뭐냐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대림목이라고 그러죠. 대림목이라서 큰 아름드리 나무 같은 거에서 뭐 태백산맥이라든가 큰 백두산이라든가 한라산 같은데 이게 나무들이 울창한 나무들이 쭉쭉쭉 이게 심어져서 이게 자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큰 숲을 이루게 되고 그 숲 안에는 뭐 고란이라든가 멧돼지라든가 옛날 같은 뭐 호랑이도 살 수 있었겠죠. 그래서 모든 동물들, 모든 식물들, 그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미생물들도 그 안에서 깃들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 그러한 용도가 있어요.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건 무토도 그렇지만 기토도 마찬가지죠. 모든 만물이 자생할 수 있게 깃들어서 살 수 있게 터전이 될 수 있게 되니까 모든 만물이 들어오게끔 개방되어 있잖아요. 토라고 하는 것. 그래서 되게 보면 포용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토일간들이 무토일간도 마찬가지고 기토일간도 마찬가지고 포용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되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좀 좋은 호인이라는 말을 많이 돼요. 좋은 사람, 호인, 그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도 잘해주고 저 사람한테도 잘해줘요. 그다음에 이 토일간들이 또 잘하는 일이 뭐냐면 중개업 같은 거 잘해요. 중개업. 뭐 공인중개사도 또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결혼상담소 같은 소장 같은 거 있죠. 아니면 직업상담사. 우리나라도 요즘 이제 서비스 사회로 되다 보니까 이게 상담 내지는 이렇게 서비스 업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토일간들이 그런 어떤 중재 역할 같은 것도 잘하고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서로 이렇게 묶어주는 것 그런 것도 잘하고 그다음에 비서 같은 것도 잘해요. 뭐 대기업 회장의 비서, 뭐 대기업 사장의 비서 내지는 뭐 국가로 따지자면 대통령 비서실 같은 그런 사람들도 되게 보면 토일간들이 그런 역할을 좀 잘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 토일간들이다 싶으면 이렇게 중기업 같은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사지식도 내나 중개업과 관련된 걸로 놓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뭐냐면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안 좋은 일을 당한 사람들을 국가라든가 국가의 어떤 공권력과
의뢰인을 이렇게 중개시켜주는 역할이죠. 중재시켜주는 역할. 안 좋은 것도 이렇게 좋게 좀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 그리고 또 변호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세무사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세무를 징수했는데 잘못 징수된 거를 국가와 그다음에 그 의뢰인 중간에 이렇게 통관시켜주고 중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사지직도 토일관들이 좀 많이 하는 경우도 많고 또 굉장히 잘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 무토라고 하는 개념 그냥 간단하게 한번 봤고요. 자, 다음으로 이 무토일간이 태어난 원령을 보면 자월이 태어났죠. 자월. 자, 자월이라고 하는 것 엄동설한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겨울이죠. 겨울. 아주 춥습니다. 그래서 이 자월이라고 하는 것 또 보면은 오행 중에서 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왕하죠. 그래서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 자월이라고 하는 것 수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제왕지에 해당이 되고 가장 왕하죠. 그래서 임수가 자를 보면 양인에 해당이 된다 그랬고 개수는 자를 보면 음간 같은 경우는 양인에 응함이 없다고 했죠. 물론 음인은 논할 수가 있는데 음인 같은 거는 논할 수가 있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개수가 자를 보면 이제 걸록격에 해당이 된 이제 걸록격으로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 제왕지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왕한데, 자, 토라고 하는 것은 자의 이름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태지에 해당이 돼요. 태지. 화토 기포해라고 했죠. 화하고 토는 포태법상으로서 화하고 토는 화토 동궁으로서 포태법을 같이 진행하게 되어서 화토라고 하는 것 해에서 포를 일으키게 되고 자의 이름은 태지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뭐 절지라든가 그러니까 포가 이제 절에 해당이 되니까 절지라든가 태지라고 하는 거 굉장히 약할 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월은 토도 약하지만 화도 약한 거예요. 요거 개념도 굉장히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게 포태법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뭐 크게 중요하지 않게 보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사주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왕세와 한열에 있다 했어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뜨겁냐 차갑냐 따뜻하냐 서늘하냐 이거를 놓고 보는 거죠. 이걸 한난조습이라고도 했고요. 그래서 한열과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이런 걸 놓고 보죠. 그래서 흔히 일간이 왕하면 좀 좋은 걸로 놓고 보고 일간이 너무 약하면 좀 좋지 않은 걸로 놓고 보는데 그걸 또 뭐 딱 천편일률적으로 나눠서 왕하면 좋고 약하면 나쁘다 이렇게 볼 건 아니고요. 왕하더라도 중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 약하더라도 생조를 받게 되면 중화가 돼서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사주의 핵심은 중화에 달하죠. 중화. 그래서 사주의 핵심 포인트 중화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왕세와 한열인 겁니다. 그래서 이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왕세를 보는 키 포인트와 같은 거예요. 왕세를 볼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이 포태법에 해당이 되니까 이 포태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주 왕세 보는 게 많이 힘들어집니다. 왕세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억부할 것인지 그죠? 그러니까 억압할 것인지 아니면 생조에서 생부를 해줄 것인지 그것이 명확하겠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포태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내가 뭐 날마다 강의할 때마다 뭐가 언제 태어나면 어떻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계속 드릴 거예요. 그래서 듣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겠죠. 물론 좀 공부를 좀 깊이 하시고 싶은 분들은 책을 찾아서 포태법을 찾아보시든가 아니면은 뭐 저기 유튜브나 제 블로그에 이 포태법 강의가 아마 올라가 있을 거니까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자 무토가 자월에 태어나면 태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간은 약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거 좀 지울까요? 이렇게 자 일간은 약하고 재성인 수는 왕하다. 그죠? 이거를 내자로 만들면 일간은 약하고 신약, 그죠? 재성은 왕하니까 어떻게 돼요? 재다 또는 신약 재왕
이렇게도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거를 다른 말로 제다, 신약으로도 놓고 볼 수가 있죠. 이 세 가지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걸 또 왕자를 붙였으니까 제다는 재성의 숫자가 많은 것이고 왕자는 원령을 득한 것이다. 물론 이렇게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너무 그렇게까지 이게 하지 마시고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셔도 상관없고요. 핵심 포인트는 어디냐면 신약이 있는 거예요. 다 신약.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다 신약 한 명, 신약 제왕 한 명, 그죠? 이런 경우는 일간이 약해서 재성이 많은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사주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저한테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른 데서 이렇게 사주를 볼 때 재성이 많으면 아, 이 사람은 부유한 사주다, 부자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재성이 많다고 해서 다 부자 사주가 아니고요. 그죠? 이렇게 제다 신약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예요. 재성은 많은데 일간이 약해서 그 많은 재물을 감당을 못하면 오히려 그 많은 재성의 끄달림을 내가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사주에 재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때 재성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돈을 벌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또 금융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재다신약인 사람들은 되게 초년부터 어려서부터 나가서 알바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간이 왕하게 되면 그 재성을 다 감당할 수 있어서 내 걸로 다 만들 수가 있는데 재다신약인 사람들이 되게 보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욕심은 많은데 재성이 많으니까 욕심이 많은 거예요. 일간이 약하니까 어떻게 돼요? 약간 게을러요. 그죠? 욕심은 많은데 일간이 좀 왕해야 튼튼하니까 일도 열심히 하고 할 텐데 재성은 많은데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 욕심은 많은데 몸은 움직이기 싫은 거죠. 약간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일은 하기가 싫고 욕심은 채우고 싶다라고 해서 자칫 잘못하면 약간 안 좋은 일을 좀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다 신약인 사람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관살운을 만났을 때는 이 재성으로 인해서 관살에 대한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를 할 때도 재다 신약인 사람들 자기 돈 가지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빌려서 하죠. 내 돈 아닌 걸 다 빌려서 여기 친척, 저기 친척, 친구, 뭐 동기 동창, 내지는 이제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뭐 여기도 주식 투자도 하고 뭐 또 하고 그런 경우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뭐 나쁜 이제 행동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관살운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 왕살이 관살을 생해주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징역을 갈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어 징역 아니면은 이제 관제 구설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돼요. 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을 꼭 재물로만 놓고 봐서는 안 되고요. 재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기, 뭐 투기, 그죠?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인기, 투기, 그 다음에 다재다능함,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도 있죠. 재능, 이런 것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 재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인기를 많이 얻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재다 신약인 사람들 이거 다재다능합니다. 노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재다 신약인 사람들 노는 것 좋아하고요. 남자 같은 경우 뭐 주색 잡기 같은 걸 굉장히 잘합니다. 여자들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 이 재다 신약인 사람들 관사를 만났을 때 잘못 다재다능 주색잡기 이런 거 하다가 쉬운 말로 도박하다가 영창 갈 수도 있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절제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다 신약인 사람들은 되게 엄처시하라고 그랬어요. 엄처시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처시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엄한 처 밑에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제다 신약이면 되게 처가 좀 무서워요. 우리 공처가라고 하죠. 공처가.
공처가라고 하죠. 철을 무서워하는 사람을 공처가라고 합니다. 제다 신약인 사람들이 되게 공처가인 사람들이 많고요. 공처가보다 더 철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우리 벽처가라고 하죠. 벽처가. 왜냐하면 우리 그 처가 눈 한번 이렇게 그 도끼 눈을 한번 딱 하면 쏴 여보 한번 하면 이제 무서워서 이제 벽에 갖다 붙는다고 해서 벽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처가 벽처가인 사람들이 많아요. 이 제다 신약들. 그리고 제다 신약들은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일간이 약해서 감당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감당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잘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부모님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내 형제 자매, 내 동기 동창, 내 친구, 아니면 이제 회사 같은 데서 만났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좀 많이 베풀어야 되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제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일간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데 그 일간을 도와주는 게 뭐가 있어요? 인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 나를 생조해주는 어머님 같은 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도 해당이 되고, 아버지는 물론 재성이긴 하겠지만, 특히 이제 어머니, 뭐 이런 분에 해당이 되니까 내 손 윗사람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조언도 많이 구하고, 내가 모르는 것도 많이 물어보고 해서 그런 어떤 조력을 받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죠. 약한 일간인 내가 어떤 생존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인성이라고 하는 것도 공부에 해당이 돼요. 이런 사람들 많은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견무도 많이 익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왜 동기동창 형제자매한테 잘해야 되냐면 또 인성 아니라 비견이라든가 그죠? 겁재가 약한 나를 또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이건 비견 겁재 형제자매로 볼 수가 있고 사회에서 동기동창 뭐 이런 사람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인색하면 안 돼요. 이 제다 신약인 사람들 절대 인색하면 인생 망합니다. 근데 이 제다 신약인 사람들이 좀 많이 인색해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계산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많이 베풀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약간 인색함을 타고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베풀진 않습니다. 근데 이 제다 신약인 사람들이 이렇게 베풀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언제냐면 일단 계산 한 거죠. 내가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얻어 먹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되는 경우에는 어, 좀 이렇게 많이 베풀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계산적으로 그런 거기 때문에 좀 그렇고 절대 요거 제다 신약인 사람들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이건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말하면 또 무토 자월생들 다 제다 신약이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제다 신약인 제다 신약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요 사주가 어떻게 이제 짜여지느냐 이제 이걸 놓고 보면 되겠죠. 오늘 이제 제다 신약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무토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다른 글자들을 보지 않았을 때는 일간이 약하고 기본적으로 재성이 왕하기 때문에 일단 제다 신약적인 기질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무토 자월생이 다 제다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 명심해 두시고요. 자, 무토가 자월에 태어났으면 아까 이 자월이라고 한 거 엄동설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간이 약하고 수는 왕하고 몹시 춥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는 뭐예요? 화가 있어야겠죠. 화가 있어야 되는데 자월에는 정화보다는 병화가 월등히 좋죠. 그래서 일단은 무토 자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에서 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화 중에서도 병화가 있느냐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는데 천간으로 병화는 그냥 병화겠죠. 근데 지지로 병화는 사중 병화가 있고요. 사중 병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인중 병화가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고 선생님 저 오중 병화도 있는데 오화죠. 오화라고 하는 것 지장간이 병기 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오화라고 하는 것 이게 역이죠. 4월에서 이 4월은 지장간이 무경병이 있죠. 그래서 이 4월에는 병화가
본기에 해당이 되면서 이것이 다음 5월로 넘어갈 때 본기가 5월로 나오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 본기에서 여기로. 그러니까 근데 이 여기는 병화 오중 병화는 불용입니다. 잘 쓰질 않아요. 이거 한번 그냥 병화 있다고 해서 막 이거 쓰지 마시고요. 오화는 기토와 정화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좌오묘유가 지장간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자수에는 임계가 있고 그 다음에 오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묘에는 가불이 있고 그 다음에 유에는 경신이 있죠. 근데 임계 중에 임수는 여기고 개수가 본기죠. 자, 자수는 그냥 개수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화는 원래는 화 하나 있는 걸로 놓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기토 정화를 그냥 같이 하나로 이렇게 보는 개념이니까 이걸 뭐 두 개 아닌가 이렇게 보지 마시고 화토가 동궁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로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묘에는 간목과 을목이 있죠. 이거 여기는 쓰지 마시고요. 격을 취용할 때나 용신을 쓸 때 묘중 간목 은 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을목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유금 안에도 경금과 신금이 있게 되는데 신금이 있게 되는데 이것도 여기가 되는 것이고요. 얘가 본기가 되죠. 그래서 유금 안에 있는 경금은 불용이고요. 본기인 신금만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토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 병화가 있거나 지지로 사화라든가 인중 병화가 있는 것을 놓고 말해요. 그래서 병화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투출하게 되면 병화만 이렇게 있으면은 약하잖아요. 그래서 지지로 사화라든가 인목이라든가 오화 같은 것이 있어서 뿌리가 돼주면 이 병화가 살겠죠. 그죠? 근데 이 병화가 투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최소한 사화 정도는 사화라든가 아니면 인목 정도 있게 되면은 좋겠는데 그죠? 근데 화를 쓸 때, 병화를 쓸 때는 사중 병화가 인중 병화보다는 공력이 더 크겠죠. 왜냐하면 병화가 사는 녹에 해당이 되고요. 병화가 인을 보면 장생에 해당이 되는데 장생에 비해서 걸록이 되는 녹이 더 파워가 더 세죠. 그래서 병화가 자월의 무토일간이 자월의 병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 요 세 개 정도 생각해 두시면 되고 병화가 천간에 투출했을 때는 지지로 오화가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여기서 뿌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다시 명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 무토일간이 자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자월에 태어난 것만 놓고 보면 재다 신 약한 명식이 된다고 했고 일간이 약하니까 인성이 있어서 인성이 생조를 하거나 그죠? 아니면 비견이나 겁재가 있어서 방신해야 된다 했죠. 방신함이 필요하다. 근데 그럼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인성이라고 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화예요. 무토 입장에서 화가 인상이 될 것이고요. 비견겁재라고 하는 것은 이건 토에 해당이 되겠죠. 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토로서 방신해 주는 것이 좋으냐 요거를 놓고 또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인성 있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비견겁재인 토가 있어서 일간을 방신해 주는 게 좋겠어요. 자, 1번, 2번. 1번은 화, 2번은 토.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원령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원령. 원령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동설에 나왔잖아요. 엄동사랑 굉장히 춥죠. 그래서 약한 일간을 도와줄 때 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있으면은 두 가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이 화는 뭐냐면 일간도 도와주게 돼요. 일간도 도와주죠. 생조하죠. 생조. 그 다음에 화가 있으면 겨울에 어떻게 돼요? 겨울에 이거는 조후도 하게 돼요.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겨울의 땅, 겨울의 산이라든가 겨울 들판은 어떻게 돼요? 춥기 때문에 식물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땅이
곡식을 심어서 씨앗을 심어서 뭐라도 이렇게 자라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화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겨울에 그래서 겨울에 농작물 키울 때는 어떻게 돼요? 비닐하우스를 치죠. 이 비닐하우스가 쉽게 말하면 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 물론 병화는 아니죠. 병화는 아니고 정화로 놓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비닐하우스 하나 치고 비닐하우스도 겹겹이 치죠. 큰 거 하나 치고 그 안에 또 작은 비닐하우스를 또 칩니다. 그러면 화를 두세 개 얻은 거하고 똑같아요. 이런 데서는 한겨울에도 상추도 심을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채소 같은 거 다 심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우스 딸기 같은 것도 키울서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 기토도 마찬가지겠지만 무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자축월에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동토일 뿐이에요. 동토. 얼어붙은 땅이죠. 이 동토에는 뭐예요? 뭘 심어도 나지도 않을 것이고, 그죠? 힘들겠죠. 따라서 무토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약한 것에 너무 초점을 두게 되면 비견겁제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약한 것과 좋으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인성인 화가 더 있는 게 좋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주에는 중화된 사주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중화를 하는 포인트가 뭐라 그랬어요? 왕쇠와 한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왕쇠와 한열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존신이 되는 거죠. 존신. 근데 비견겁제는 어떻게 돼요? 무토, 기토가 많다고 해서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죠? 물론 왕세는 약한 무토를 방신해서 약한 무토를 도와줄 수 있는데 한열까지 책임지지는 못하죠. 그래서 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이해되시겠죠? 자, 그다음에 일지를 놓고 보면 요거 술토를 봤죠. 그래서 이거 무술일주가 됩니다. 무술일주. 그래서 무술일주 우리가 흔한 말로 간여지동이라고 하죠. 간여지동.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천간, 요 간자는 천간을 뜻하는 것이고요. 요 지자는 지지를 뜻하는 거에서 천간이 지지와 더불어서 동자 같다란 뜻이에요. 천간도 무토, 지지로 술토, 토끼리 이루어져 있죠. 기토는 무술 말고도 무진도 간연지동이 되겠죠. 천간, 무토, 지지, 진토도 똑같은 토예요. 그 다음에 뭐 기토 같은 것도 기미, 그죠? 천간, 기토, 지지, 미토도 토죠. 그 다음에 뭐 기축 이것도 다 간여지동이에요. 뭐 간여지동이니까 한번 다 써볼까요? 갑목은 갑인이 간여지동일 것이고 을목은 을묘가 간여지동일 것이고 병화는 병오가 간여지동일 것이고 정화는 정사가 간여지동이 되겠죠. 지금 부지는 다 썼고 무술도 썼고 무술은 오늘 일간이 무술이니까 뭐 그 다음에 기토도 뭐 기축, 기미 두 개가 나올 것이고 경금은 경신이 간여지동이 될 것이고 신금은 신유가 간여지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임수는 임자가 간여지동이 될 것이고 개수는 개해가 간여지동이 됩니다. 이거 말고 간여지동이 또 있을 수가 없겠죠. 또 있나요? 자, 생각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 이게 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간여지동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서 서해 이루기를 간여지동하면은 난어해로라. 간여지동이면 난어해로라고 했어요. 뭐냐? 어렵다는 뜻이죠. 뭐가 함께 늙는 것이 어렵다. 자, 결혼을 하게 되면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그 이쁜 애기들 낳고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간여지동하게 되면 난어해로 같이 해로하면서 살기가 어렵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할 수도 있다. 이혼만 하느냐? 재혼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우 나 간여지동인데 나 어떻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100%. 그래서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100% 나눠해로 라고 해서 이혼수가 있다 이렇게 놓고 볼 수는 없고요. 이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서로 잘 맞춰가면서 살면은 큰 해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인자가 있는 게 뭐냐면 이 간여지동인 사람들은 대개 보면 성격이 강합니다. 자존심도 엄청 세요.
자존심 세다 이거 나쁜 식으로 말하면 고집이 센 거예요. 고집. 그죠? 이게 그냥 고집이냐? 이런 고집이죠. 이게 엄청 세다 보면은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그죠? 예를 들어서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강하고 자기 주관도 분명하고 이런 것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 이기주의적 아니면 뭐예요? 개인주의적 나만이즘 그래 나만이즘이라면서요. 나만이즘 나만 생각하는 것 주변을 생각하지 않아요. 결혼을 해서도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서로 자라난 환경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50대 50이 만난 거잖아. 예전에 제 은사께서 이런 말씀을 인생의 성공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두 가지를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50%는 뭐냐면 내가 내 개인적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서 내 개인적인 어떤 성공을 하는 것이 50%의 성공이라고 하면 나머지 이 50%는 뭐냐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리고 애기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나머지 50%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자, 성공이라고 하는 건 나만 잘나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일가를 꾸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 남녀가 만나서 또 다른 하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또 서로 간에 사랑해주고 이렇게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한 가정이 되는 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올바르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 어떻게 돼요? 서로 피곤하게 되겠죠. 이것이 한두 번 처음에 사랑해서 결혼했을 때 옛날 독일에서 뭐 여론조사 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사랑으로 사는 시간은 대략 3년이라고 합니다. 3년. 3년 지나면 이제 뭐 그 연민에 의해서 아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결혼해서 뭐 이혼해서 또 딴 사람 만나기도 귀찮고 그냥 산다 이런 뭐 개념이겠죠. 좀 서글프긴 하죠. 근데 진짜 사랑으로 사는 건 한 3년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사랑이 떨어지면 처음에는 다 이뻐 보였다가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내 못 사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가녀지둥인 사람들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인한테 말을 할 때 이 말을 내가 하게 되면 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혹여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배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가녀지둥인 사람들이나 양인격들이나 이 걸록격들이 성향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좀 오해도 많이 사요. 오해도 어떤 오해냐면은 자기는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기는 그냥 자기 있는 것 소신껏 자기 말을 한 건데 상대방들은 그것을 싸우자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무시하는 투로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래오래 누적되다 보면은 좀 인간관계 같은 데서도 약간 문제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 이 가녀지동도 일간이 왕한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왕한 사람들은 되게, 직장 생활 좀 하기가 좀 힘들고요. 이런 사람들은 프리랜서라든가 전문직이라든가 이런 쪽 일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뭐 무술주 토요일 일간이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비서 관련된 거라든가 중개업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거 뭐 공인중개사 같은 거 해도 잘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되고 오늘 뭐 재달 신약하고 지금 간헐지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나중에 슬쩍슬쩍 이제 정리해 놓으셨다가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하다가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무술토를 보게 되면 자, 무토가 자월에 태어나면 약하다고 했는데 무술 간여지동에다가 연주에도 이 무술토를 보게 되면 원래는 약했어야 되는 것이 오히려 왕해졌죠. 이거는 신왕이 아니고요. 신왕이 아니라 이건 신강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신왕이라고 하는 것은 원령을 득했을 때 신왕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신강이라고 하는 것은 원령은 득하지 않았어요. 자, 무토가 자월에 태어나면 절지, 태지, 약할 태지하는 거죠. 근데 타간지로 술토, 무토가 있게 되면 이제 원래는 태어날 때 약하게 태어났는데 일간이 신강해진 거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 아까는 제다신역이었다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신왕제왕으로 놓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신강제왕으로 할까요? 이 재성은 원령을 득했기 때문에 왕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일간은 원령을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근데 또 월간을 놓고 보면 이거 간목이라고 하는 게 투출돼 있죠. 간목이라고 하는 거 7살에 해당이 됩니다. 7살 편관이죠. 편관. 근데 7살 편관은 나쁘고 정관은 좋다. 대개 육친을 공부할 때 이렇게 좀 많이 배울 거예요. 그래서 사길신이라고 하죠. 사길신. 그래서 뭐 정관, 정제, 식신, 그다음에 정인 이런 거는 뭐 좋은 것이라고 놓고 보고 그다음에 사흉신이라는 거 있죠. 사흉신. 이거는 뭐냐면 편관, 그죠? 이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인성을 놓고 보면 편인이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식신상관을 놓고 보면 상관이 해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재성을 놓고 보면은 편재가 해당이 되겠죠. 편재. 그래서 이걸로 사흉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뭐 사길신은 정관, 정제, 식신, 정인을 사길신이라고 이렇게 놓고 보는데 근데 양간 같은 경우는 양간이라고 하면 뭐예요? 양간, 간목, 간목이 양간이죠. 오양이 있다 그래서 간목, 병화, 무토, 그다음에 경금, 임수가 다 양간이다. 이 양간이라고 하는 5가지는 되게 칠사를 좀 쓰는 것이 구세가 커져요.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좋으냐면 경금이 있어야 작벌에서 간목의 용도가 생기는 것이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있어서 수보양광해야 용도가 생기는 것이고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있어서 소토, 소벽해야 무토로서 숲을 이루어 모든 만물을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정화가 있어야 화련진금이라고 해서 기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있어야 제방을 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5가지 양간은 7살이 있어야 된다는데 경금은 왜 정화죠? 자, 이건 경금의 특성이 달라서 그래요.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일간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일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희비가 달라진다 그랬죠. 간목은 벽갑을 해서 동량지목을 으로 쓰는데 용도가 있는 것이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밝은 빛을 수보양강에서 더 밝게 빛나는데 용도가 있는 것이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있어서 큰 숲을 이루는데 용도가 있거나 아니면 큰 평안에서 큰 곡식들을 이렇게 심어서 키우는데 용도가 있는 것이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라고 해서 거친 쇳덩어리, 무쇠에 녹이 쓴 아주 잘못 만지면 손을 베일 수도 있는 그런 거칠고 사나운 그런 쇳덩어리를 말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 용광로에 넣고 단련을 해야 기물을 만들 수 있죠. 그 용광로라고 하는 개념, 대장간에서 이게 풀무질에서 하는 그런 불의 개념은 병화의 개념이 아니고 정화죠. 자, 병화가 실질적으로 온도가 수천 도 이상 올라가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구상에서 경금을 단련시킬 수 있는 것은 지구상에서 뭐 기껏 온도 올라가 봤자 50도 올라가겠어요? 50도, 60도? 뭐 미국 뭐 옐로우스톤 뭐 50도 또 넘게 올라간다고는 하는데 50도 가지고 경금 단련이 안 됩니다. 최소한 경금을 단련시키려고 하면 쇠가 녹는 점 1700도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텅스텐 같은 경우는 3000도가 넘어야 됩니다. 근데 병화 아무리 뜨거워봤자 지구상에서는 50도, 60도 올라가도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련진금을 만들 수 있는 건 병화가 아니라 정화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관을 쓰는 거예요. 임수라고 하는 것, 자, 임수라고 하는 건 충분지성한다 그랬죠? 자, 임수가 왕하게 되면 뭐 큰 파도가 일거나 해일이 일거나 쓰나미가 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 자정이 잘 안 됩니다. 왕하게 되면. 그래서 항상 토로서 제방을 쌓아줘야 물이 출렁거리지 않고 잔잔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임수라고 하는 것 대해수라고 했습니다. 대해수. 그래서 이 대해수 제방할 수 있는 거는 기토 가지고는 안 되겠죠. 항상 무토가 있어서 임수를 제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양간 경금을 뺀 양간은 다 칠살이 있어야 국세가 커지는 거예요. 간목이 신금 있으면 벽갑이 되기가 힘들죠. 개수가 병화가 개수 보면은 무지개는 될 수 있을지언정 수보양강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수는 병화의 빛을 가릴 수가 있어요. 무토, 을목 있으면 자, 큰 숲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텔레토비 동산이 되겠죠. 큰 산이 그냥 잔디밭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비 오면 큰일 납니다. 그죠? 산세탄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거 기토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사수동류 된다 그랬어요. 사수동류. 그래서 그 칠살이라고 하는 것도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고요. 나름대로 편인도 용도가 있을 때가 있고요. 상관도 용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상관 경관하면 뭐 나쁘다 해서 특히 여자가 상관이 있으면 팔자가 드세서 남자를 무시하게 되고 이혼 수가 굉장히 있다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 요즘은 옛날같이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그죠? 일부 종사 이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도 남자 같은 뭐 좀 일간도 왕하고 성깔도 있어서 캐리어 우먼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뭐 상관도 쓸 수가 있게 되고요. 편제도 있어서 쓸 수가 있어야죠. 큰 사업가들 다 정제가 있는 사람들보단 편제가 있는 사람들이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정제가 있는 사람들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투자하면은 잘 안 돼. 이런 사람들 월급쟁이 하는 월급 받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좋거든요. 뭐, 물론 고수익을 받는 직장인들도 있겠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월급 받는 거 따박따박, 이런 정직한,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거 어디다 뭐 주식 투자, 뭐,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데 막 어디서 대출 받아서 천만 원씩 투자해 주잖아요. 밤에 잠을 못 자요. 간이 콩당거려.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 떨어지면 또 대출도 갚아야 되는데 대출 못 갚으면 어떡하지? 어머 이게 대출도 밀리는데 나 직장 잘리면 어떡하지? 항상 이게 좀 마음이 좀 반듯반듯하고 정직정직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간이 크지 못합니다. 근데 이 편제가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 약간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죠. 아니 뭐 국가 돈은 나라 돈이라 뭐 나눠서 좀 쓰자 뭐 이렇게 네 돈도 내 돈이고 뭐 내 돈도 네 돈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내 돈은 내 돈 하고 네 돈도 내 돈 하자 뭐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뭐 1억 투자해도 그냥 뭐 좀 있으면 오르겠지 뭐 이렇게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운이 좋으면 진짜 큰 돈을 벌어요. 근데 운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큰 돈을 잃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편제격들, 칠살격들, 편인격들, 상관격들은 운의 기복이 좀 심해요. 좋을 때는 막 엄청 잘 나갔다가 어느 순간 연락이 안 돼서 나중에 수소문 해봤더니 쫄딱 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긴 한데 안전방으로 가는 것은 정관, 정인, 정제, 식신 이런 게 안전방이에요. 근데 좀 삶의 스릴을 좀 느끼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편관격, 칠살격, 편인격, 상관격, 편제격 이런 사람들 굉장히 삶의 스릴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사주도 한번 봐보시고 공부하시면서 이런 사람들 성향 한번 잘 봐보세요. 대단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이렇게 말이 좀 많아지네. 오늘은 이게 잘못하면 1시간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뭐 시간 오래 하면은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자월생 무술 토가 있기 때문에 일간이 강해졌다 말씀드렸고요. 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 용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 일간이 왕해지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 내지는 소벽 해야 된다 그랬어요. 소벽 뭐냐면 쉬운 말로 산이 있는데 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거는 산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죠. 지금 북한 같은 경우도 나무가 없어가지고 민둥산이라 여름 같은데 비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다 쓸려 내려가고 산사태 나잖아요. 나무가 있어야 흙도 사는 거예요, 오히려. 목극토해서
목곡토에서 이 나무가 토를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목이 토라고 하는 것은 목이 있어야 자기가 존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무라고 하는 건 흙에다 뿌리를 내려야 감목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목곡에서 극해서 없애버리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는 관계죠. 공존하는 관계. 그래서 관성의 관계는 극의 극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거는 공존 관계예요. 공존. 물론 상생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죠. 공존관계라는 거 꼭 명심해 두셔야 되고요.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이 칠살 간목의 용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되면은 간목이 약하잖아요. 그죠? 일간은 이 정도면 왕한 걸로 놓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사주국사가 먼저는 제다신역에다가 이렇게 무술 이렇게 되면 일간이 왕하고 간목을 쓸 수가 있겠죠. 근데 간목이 약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자약살이라 그래요. 제자약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살이 약한 거예요. 살이 약해서 재성으로서 약한 살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무토가 자월에 태어나서 무술이 있게 되면 일간이 강해졌죠. 자, 근데 간목이 자월에 태어나면 목욕지에 해당이 돼서 약하진 않다 하더라도 이 일간에 비해서는 간목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토다목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토다목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엔 원령인 재성인 자수를 통해서 이 관살을 생해줘야 된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게 제자약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제사약살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간이 왕하잖아요. 그러면 일간이 왕하니까 인성이 필요 없을까요? 그래도 인성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병화가 있게 되면 물론 핵심이 뭐냐면 일간이 왕하니까 더 이상 왕한 일간은 생주해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원령인 자월이기 때문에 원령이 춥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아무리 일간이 왕해도 이 자월에는 화가 있어야 됩니다. 화가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토가 왕하다고 해서 조우가 되는 개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화가 있어서 수도 녹여줘야 되고요. 땅도 따뜻하게 해줘야 이 목도 살아나가지고 소토 소벽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생시에서는 어떻게 돼? 화를 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생시를 한번 봐볼까요? 일단 임자시를 놓고 보게 되면 자월에 자시에 또 임수가 투출하게 돼 있죠. 그래서 재성이 좀 왕해지는데 이 정도 재성이면 그래도 무술이 있게 되면 이거는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가 있긴 한데 자 일단 조후가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조후가 안 되고 이 간목이 또 수의 생조를 받아서 이 간목도 이제 기력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놓고 볼 수는 있는데 엄동설원인 자월에 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운이 더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술중정화 이쪽 술중정화 있고요. 이 술중정화 있는 거 가지고는 충분한 조우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주는 약간 한습이 가중돼 가지고 땅이 더 얼어 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죠. 좀 되게 이렇게 되면 사람이 좀 발전하는 게 좀 더뎌요. 왜냐하면 좀 화가 충분히 있어야 좀 넓은 땅을 이렇게 해동시켜서 넓은 면적에다가 곡식도 심고 뭘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술중정화 있으면 어떻게 돼요? 땅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내가 실질적으로 뭐 나무를 심거나 곡식을 심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10,000평 중에 1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시가 뭐 정사시 같은 경우 된다고 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은 화가 충분히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10,000평 중에서 어떻게 돼요? 10,000평 중에서 내가 최소한 5,000평 이상은 내가 경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같아서는 물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겨울 같으면은 화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좀 내가 뭐 가빈 씨도 좀 가빈 씨가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그냥? 가빈 씨가 되면 일단은 이 원령 빼고는 이제 수는 없죠.
자, 갑인시가 되면 이제 살이 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중의 병화가 있다 그랬죠. 아까 제가 서두에서 설명드렸을 때 무토가 자월에 태어나서 병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천간병화도 있지만 지지사화라든가 인중병화도 있다 그랬죠. 이 인중병화로서 조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간도 왕하고 이렇게 되면은 칠살도 왕한 거예요. 이 정도면 왕하다기보다는 이제 칠살도 강한 거죠. 신강살강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신강살강, 신강하고 살강하다, 살도 강하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살이라고 해서 물론 경신금이 있어서 제한 용도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중병화를 용신으로 써서 이거는 살인상생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짜여지면 뭐 경신금이 들어갈 공간은 없겠죠. 뭐 술중신금을 쓸까요? 술중신금은 여기서는 불용입니다. 쓸 수 없어요. 술중신금은 왜 쓰기가 힘드냐면 술 안에는 신금도 있지만 정화도 있어요. 그러면 같은 우리 안에 이런 거죠. 돼지 우리 안에 호랑이랑 같이 있는 거죠. 거기서 돼지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호랑이한테 잡혀 먹으려고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애를 안 되겠죠. 이런 경우는 뭐 인중병화를 써서 조우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겨울에 이제 가뭄 들었을 때 이렇게 놓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조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가 되든 그렇겠고요. 무엇이도 화를 얻는 건데 뭐 경신이 이렇게 나오는 건 안 좋겠죠. 경신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무토가 자월에 태어나서 병화가 있은 연후에 간목으로서 화를 이렇게 도와주는 걸로 가야 되는 그런 국세인데 이 경신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술을 생해주게 되죠. 한기를 가중하게 되면서 간목을 이게 휘신 내지는 용신으로 써야 되는 것이 간목이거든요.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병화가 용신이고 간목을 가지고 병화를 이렇게 생조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경금이 얘를 또 파해버리죠. 그러면은 얘는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해신, 나한테 해를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신시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신유시도 다시 금이 왕해지는 거 안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도 다시 수가 왕해지죠.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생시에서 화를 보는 것은 병인, 갑인, 병진, 정사, 무호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무호 같으면 이거는 진짜 일간이 오히려 더 왕해지는 거예요. 이때는 화가 용신이라기보다는 이때는 무호시 같으면 저 같은 경우는 자수를 용신을 쓸 것 같아요. 이거는 완벽하게 겨울에 가뭄 든 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무호시가 되면 이 오하고 수라고 합하죠. 그죠? 그러면서 화토가 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진짜 겨울 가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무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자중 개수를 용신으로 쓰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또 이상하게 길어졌습니다. 새해 첫날이 1월 1일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의는 꼭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하트 도장, 댓글, 구독 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1월 1일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